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69% 하락한 62,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는 약 2.5%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 3% 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로만 보셔도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애지간한 종목들은 다들 이렇게 파란색이 좀 많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LB는 시장이 오를 때는 연동하지 못하고 빠질 때는 연동하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악재가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어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LB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지금 여기서 일단 하락의 진정세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난 627때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약 2달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2달 동안 바닥에서 완전한 수급 재정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 매물대 걸치는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위한 밭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급 재정비를 다시 거치고 상승의 밭을 만든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것인지는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흐름만 보시면요, 일단 LB가 최근 일주일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 216 사태 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LB의 허위 공시권으로 이렇게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이 매우 극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또 반대 매매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그 이후에 사태는 급반전하게 됩니다. 허위 공시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았죠. LB는. 왜냐하면 임상 결과는 공시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회사 엘레바에서 수행한 것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공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시 요건에는 해당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 주가 조작 혐의겠죠. 위계인데, 위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개인적인 형사처벌만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그럴싸한 계책, 거짓 계책인데, 만약에 위기가 성립이 되려면 실패가 아닌 성공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패부터 먼저 회사에서는 오픈을 했다. 그래서 위기가 성립되기 힘들다. 그리고 하물며 금융당국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주체가 진회장이라고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주가가 더 하락을 했다면 주식담보대출이 나와서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반대 매매가 되지 않은 것 역시 손해를 안 봤으니까 이것도 이익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계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소식들은 조사 중인 것들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인데 시장에 알려졌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금융당국, 언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국민청원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게 216 이후에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반등. 근데 안타까웠던 게 이 반등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악재로 반등이 나올 때는 100%까지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은 7, 80%까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 반등이 폭이 좀 좁았다는 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2단계까지 반등에 성공했던 것까지 두 번째 단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어제 이장익 전 FDA 심사관한테 교수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첫 번째,
이 fail을 실패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사전 미팅의 fail은 수정 보완 자료의 요구의 의미이다. 신약 허가, NDA 절차와는 무관하다. 임상 성패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FDA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리보세라닙은 FDA의 승인이 가망이 없어 보이시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만 살펴보아 하니까 PFS는 좋으니 가속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먼저 가속 승인 제도 이용해서 판매하고 이후 추가 임상이라는 사후 관리를 받으면서 OS를 제시하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후 관리, 추가 임상이라는 사후 관리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교수의 보도 내용에 따라 추측한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첫 번째 OS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사후 관리라는 임상 사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장익 교수의 의견대로 가속 승인을 밟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216 사태 때 너네 이게 허위 공시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진 회장이 나와서 해명을 했죠. 해명할 때 내용을 좀 해명할 때 내용을 빗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프리-NDA 서해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약업계의 관행이며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약의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프리-NDA에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미팅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완해야 할 서류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며 이메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발까지 동동거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 보안 자료, OS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임상 사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장희 교수 의견대로 가속 승인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단계, 216 사태 이후에 3단계로 구분을 해봤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정도 역량이 있지 않았느냐, 세 번째 역량, 사후관리라는 추가 임상 때문에 그리고 증선이가 개최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좀 더 있는 것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전략이 시장의 빠른 침투였다면 진 회장 예전 인터뷰를 살펴보시면요. 리보세라닙의 상업화를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원샷 원킬이 있다. 큰 시장부터 침입해서 아싸리 그거 하나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침투해 가면서 병용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리보세라닙은 병용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장에 침투해서 하나씩 더 넓혀가는 전략을 키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빠른 침투가 원래 목표였다면 구태여 시장 차이도 별로 없는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었을 때 4차 치료제로 먼저 한 다음에 3차 치료제를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임상 데이터가 좋은 4차 치료제 먼저 하지라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3차 치료제 임상 설계할 때 PFS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원망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짝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 밑에 이제 아바스틴 얘기도 있습니다.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PFS로 가속 승인을 받은 거였죠. 유방암이랑 폐암으로 가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추후 임상에서 사후 관리를 받았는데 하나는 실패를 하고 하나는 성공을 했죠. 근데 PFS를 갔다고 해서 우리가 아바스틴이 과연 이게 실패한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바스틴인데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LB가 PFS 가속 승인을 간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약이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최근 흐름을 좀 3단계로 구분해 보시자면요. 첫 번째 허위 공시권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지금은 다시 추가 임상 이런 이슈 때문에 잠시 좀 더 비실거리는 모습.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반등이 약해서 반등이 좋았다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볼 수 있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허위 공시에 관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임상시험 성패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상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협회가 바이오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공통 기준을 세우고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고한승 신임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이 이번 LB 사태로 불거진 허위공시 논란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성공과 실패에 관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대한 논란이 많다. 바이오협회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바이오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때 당연히 임상시험의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임상 결과를 공개할 때 주평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같은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을 좀 줄여야 하겠다. 이번 LB 사태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만들어 볼까라고 한다라고 밝혔는데 특별하게 뭐가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포커스는 너네가 LB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장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이 할 일이 있고 FDA는 FDA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선위가 열리지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왜 회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지트리는 오늘 나름 호재 공시 보여주면서 216 이전 때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LB는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목적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주주들은 국민청원도 했고요. 소송 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대체 당사자인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사실 NDA 신청은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이 맞는데 정해진 계획대로가 아닌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더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선인 게 일단 증선위에서 어떤 절차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가 나왔다면 그에 따라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증선위에서 혐의가 도출이 되고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 증선위에서 이렇게 혐의가 도출되고 이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신의 측에 위배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주들도 강력히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확실한 반등도 없이 다시 좀 지지부진해서 좀 힘겨운 LB인데요. 하나씩 꼬여있는 매듭을 좀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